네, 큐시투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용산 소식부터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용산 초대받은 7곡 할매들, 일본 강제징용 할머니들은입니다. 우선 앞부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제 신년을 맞아서 윤 대통령 부부가 이 7곡 할머니들을 용산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하고 아주 애쓰셨습니다. 네. 들고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시도 남기시고 또 뭐 책이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하니까 TV 같은 거 하면 밑에 자막도 다 보시니까 좋죠. 저 할머니분들이 대체 누구시길래 용산까지 직접 대통령이 초대했을까 네.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설명을 해드리면 윤 대통령이 올해 이 공무원에게 보낸 연하장이 있습니다. 2023년 연하장에 네. 이게 손글씨체로 찍혀 있어서 어떤 글씨체인가 궁금했거든요. 보니까 이 글씨체 이름이 칠곡 할매 글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갓 깨친 할머니들이 거의 넉 달간 2,000장 이상의 글을 써가면서 이 글씨체를 완성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이 초대를 받은 할머니들 이 글씨체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5분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님들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적은 영상으로 보고 오셨지만 이 대형 연하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사투리로 적고 있었고 네. 이 글을 배워서 이렇게 대통령께 글도 쓰고 참 잘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직접 쓴 시집 그리고 본인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이 팥, 콩, 쌀 등을 선물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맛을 보면서 맛있다라고 반응도 보이고 이런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신년 연하장에 들어간 이 칠곡 할매들의 이 글꼴의 주인공인 칠곡 할머님들을 직접 이 용산으로 지금 초대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신년 연하장 말고 이 신년 선물 세트도 이 보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호국영웅과 유가족 그리고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각계 인사 이 15,000명에게 이 각 지역 특산물이 담긴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뭐 이 황태채나 뭐 표고채 등 이 지역 특산품으로 이 고루 구성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네. 이 앞서 지난해는 이 대통령 연말 선물 세트에 뭐 국내산이 아닌 좀 제품들이 네. 이 중국산, 미국산 땅콩, 호두 등이 이제 포함된 바 있어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이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 함께 동봉된 이 설날 인사장에는 이 77살의 이 세종 글꽃 서당에서 이 한글을 배운 이 홍주표 씨의 글씨체로 제작된 그 인사장이 함께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윤 대통령 지금 새해를 맞아서 지금 뭐 칠곡 할머님들도 용산에 지금 모시고 이 할머님도 굉장히 또 흡족해 하시면서 아유 안 잊어보고 우리를 불러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칠곡 할머니들은 흡족해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이수아 기자, 네. 다른 할머님들은 어제 좀 서운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강제징용 희생자 관련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오전에 강제징용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외교부 그리고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회장직으로서 공동 주최한 자리였는데 네. 이 피해자 일부 가족들이 일단 참석을 했고요. 이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외교부에서 보안을 이유로 이 토론회 질문 등을 뒤늦게 공개를 하면서 이 본인은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였는데요. 네. 이 시작부터 좋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식는 게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일단 확인하시죠.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 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간협의회 참석자 분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배상금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판결을 받긴 했지만 네. 지금 일본 기업에서 계속해서 이걸 내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 대안을 가져왔는데 골자는 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내 재단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행안부 산하 재단이라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국내 기업의 기부를 자발적 기부를 받아서 이 일본 제철 그리고 미쓰비시즌을 대신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교부는 아까 설명을 듣고 오셨지만 어떤 법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배상금을 받는 게 핵심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서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받는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정부가 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제3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일단 배상을 하고 그거를 일본에 촉구를 하자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강제징용을 한 주체인 일본 기업도 아니고 일본 정부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거를 주고 일본에 촉구를 하는 게 재판부 이 배상 판결 취지랑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개념으로 하면 민법상 채무 인수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전범 기업이 갚아야 될 돈을 제3자인 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법에 따르더라도 채권자, 그러니까 전범 기업으로부터 강제징용을 당했던 그 사건의 원고들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채무 인수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완결성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또 하나는 이 재단의 출연금을 이 청구권이 협약을 통해서 사실상 혜택을 받던 뭐 포스코 등의 기업으로부터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일단 재단에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본 기업 내지 정부로부터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협의가 없이 일단 재단에 금전만 출연을 하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또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구상되지 않을 금액을 어떤 명목에서 했는지 네.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많은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이 제3자 입장에서 대신 이 변제를 한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또 배임이 될 수 있는 좀 법리적인 문제가 있긴 있군요. 그런데 뭐 다른 게 다 되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입장에서 뭐 알겠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일 건데 근데 강재묵 기자, 피해자 입장에서 이 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겠죠. 아까 그 이수아 기자가 설명을 드릴 때 저희도 그 좀 현장 분위기 영상들이 좀 같이 담기기도 했는데 네. 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진행 내내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가 진행되는 내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네. 저렇게 좀 패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피켓을 들고 이제 정부의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내용, 당장 정정하라는 듯한 내용의 피켓을 들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패널들이 뭐 얘기를 하거나 의사소통이 오갔을 때 저렇게 서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도 계속해서 잡혔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좀 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한 패널이 참여한 패널 발언 관련해 특히 좀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는 영상으로 먼저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내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국면 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명전적 채무 인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네, 직접 듣고 오셨지만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는 뭐 네. 기대를 가지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었죠. 이 발언이 있자마자 계속 이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셨지만 뭐 당장 내려오라. 매국노냐 그게 뭐 말이냐 방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성이 오가면서 그 장내 소란이 좀 특히 커졌습니다.
이 격한 반발의 일부 패널들이 이후에 얘기하는 일부 패널들은 이제 발언을 끝까지 할 수 없어가지고 중간에 멈춰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까지 있었고요. 결국 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이 2시간 만에 결국 토론회가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저 토론회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은 네. 계속해서 오늘도 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단체가 입을 열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가해자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우리 애꿎은 한국 기업 팔을 비틀어서 뜯어내는 이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가 수재민입니까? 불이웃입니까? 결국 돈 받는 것이 좋은 일 아니냐? 대신 이렇게 지급하겠다. 그 돈 손에 안 가게 돈 누가 주든 오른손이 주든 왼손이 주든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그 돈 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죠. 네, 이 밖에도 오늘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박진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네.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여론 수렴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강제징용 문제는 뭐 명확하게 가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건데 지금 보면은 이 피해자 입장들, 피해자 쪽만 지금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 일본 쪽은 입장이 어떤 거예요? 네, 뭐 현재 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의사소통을 계속하겠다라는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야시 외무상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네. 현지에서 그 기자 관련된 기자 질의에 이 한국 국내 움직임과 한국 측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뭐 한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는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답변은 계속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야당도 이번 정부의 방안을 놓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제3자 뇌물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이 본인의 성남 FC 후원 관련 혐의가 이 혐의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이걸 빗댄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3자 뇌물죄 아니냐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인 일본, 뭐 일본 기업 아니면 일본 정부 여기에 대한 이 입장 표명 사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첫 단추 자체가 지금 너무 간극이 있거든요. 이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걸까요? 당연히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 강제징용의 본질은 네.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피해 배상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피해 배상을 안고 사과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실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이에 관련된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에 어떠한 재산이 있으면 기업 재산이 있으면 여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강제 집행해서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받은 손해배상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945년 기준으로 해도 정말 엄청난 세월이 지났고 뭐 네. 여기서 뭐 한 20년 더 지나면 100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과할 기미를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정부 측에서는 좀 절충적으로 너무 이렇게 배상 측면에 좀 관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뭐 재단 만들었고 어떻게 하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사실 피해자를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사람 중에서 15명 중에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3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상도 받을 수 없고 사과도 받을 수 없으면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난관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난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난관이 보통 난관이 아닐 것 같은 게 더 큰 문제입니다.